예, 저희가 준비한 8위를 지금부터 만나볼까요? 언제든 어디서든 스피커 역할을 자처했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인데 이번 주 목요일을 앞두고 침묵을 좀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인이 주재한 당 최고위원회 분위기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아니 왜 두개 되는 거지? 그래도 아니요, 최고위 아니요. 회의에서도 어떤 발언이 없었는데 일정 다 취소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 이게 너무 닫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대표님 오늘은 한 말씀도 안 하실 예정이세요? 글쎄요, 다음 주, 아니죠. 정확히 얘기하면 이번 주 목요일이 윤리인데 오늘 공개 발언 없이 침묵 모드, 공개 모두 발언에서도 마이크를 치운 이준석 대표인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지금 뭐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논란이 되는 거가 있고 또 하나는 계속 언론 인터뷰를 많이 해가지고 좀 SNS를 많이 해가지고 분란을 좀 자초한다 그리고 전선을 확대한다 이런 비판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말을 좀 아끼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거고 뭐 그건 아까 전에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에도 거의 기자들 질문에 대답을 안 했잖아요. 사실은 양쪽에 이 대표나 이 의원이나 마찬가지로 지금 좀 침묵을 지키는 게 낫겠다라는 거고 지금 배현진 최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최고의 보이콧 선언을 했는데 저게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뭐 조수진 최고위원도 잘 아시겠지만은 뭐 내부 분위기는 근데 회의 이후에 진술이 나온다고 해서 그러면은 안 하겠다라고 한다라면은 이거는 너무 노골적으로 당대표를 좀 저격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진술이란 거는 일방의 진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모 대표, 아이카이스트 전 김모 대표의 일방의 진술인데 그거를 마치 기정사실화 해가지고 그거를 마치 이게 다 사실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배현진 최고가 말하는 것 자체가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같은 최고위원이시잖아요, 조 의원님. 여기 배현진 최고위원이 이준석 대표와 같이 회의하기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앞으로 뭐 윤리 전까지는 보이콧하겠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인 것 같은데 뭐 제가 평가를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만큼 최고위원회 분위기가 그렇게 안 좋은 겁니까? 저희가 모르는 것보다 더 아는 것보다 더요? 일단 많이 무겁죠.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이준석 대표에 대한 견해를 묻는 전화, 문자 정말 많거든요. 예. 제가 윤리위원도 아닌데 제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 지켜봐야죠.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당대표고 당대표의 모두 발언 같은 경우에는 그 여당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일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에 대한 기조를 잡는 것이기 때문에 예. 모두 발언은 해야 된다고 봐요. 모두 발언은. 근데 모두 발언이 계속 없어서 저도 굉장히 어색하고 예. 회의 들어갈 때마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현진 최고위원한테도 오늘 낮에 보도를 보고 나서 전화를 했는데요. 윤리위의 결정을 우리가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봐야 되지만 그때까지는 당 대표가 주재하는 회의는 저는 별다른 일정이 없으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배 의원은 뭐라고 또 하던가요? 굉장히 그 심적으로 힘들다.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불참하지 말고. 불참하지 말고 당무는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오늘 마이크를 오른손으로 꺾고 일단은 여러 현안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는 이준석 대표인데요. 앞서 저희가 뉴스 초반에 짚어봤던 윤 대통령 지지율이요. 이준석 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20일이면 대통령 지지율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의 말도 했습니다. 과거에도 이준석 대표 여론조사 관련해서 정확한 일수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야권 단일 후보 선호도 안철수 후보가 오차범위 바뀌면 앞섰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후보가 지금 다소간 뭐 하강 국면을 겪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조사들이기 때문에 또 지난주 이제 일간 조사를 진행하는 업체에 따라 보면은 금요일부터 우리 후보가 다시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수치도 당연히 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60일이면 충분합니다. 당시에 2달이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반대 상대당 입장에서 이준석 대표의 이 여러 윤 대통령을 향한 여러 메시지 혹은 본인 역할을 하면
우리 정부 여당도 다 동시에 살 수 있다는 저 취재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치 이벤트와 캠페인에 굉장히 능한 자기의 장점을 살려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언제든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데 저의 능력을 좀 인정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이번에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어려운 처지에 속해 있었고 저런 말씀이 사실 이 시기에 저런 말은 굉장히 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준석 대표가 좀 곤경한 처지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발언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저희가 뭐 정색하고 볼 여론조사는 아닌데 네. 앞으로 아직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2달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차기 범여권 지도자 적합도에서 한동훈, 오세훈 두 사람, 특히 한동훈 장관의 약진이 좀 두드러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 보면 관심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특히 보수 유권자들 사이에서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이제 관심도 높은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스타일 면에서 기성 정치인들과는 정치인 아니죠. 한동훈 장관은. 그러니까 상당히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 뭐 법무부를 하면서 님자 붙이지 말라, 문 열어주지 말라라든지 또 최근에 인혁당 사건 관련 이창복 씨에 대해서 사실은 이 과징금을 탕감해 준 조치를 취했거든요. 사실 문재인 정부도 이거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나 배임으로 걸린다라고 해서 했는데 본인은 나 배임으로 걸려도 좋다. 이거는 근데 상식에 어긋난다. 결국 본인이 그걸 풀어줬거든요. 뭐 그런 면면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기성 정치인이나 이 가치 좀 같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관심을 끌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 얘기, 초대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과 이준석 대표 얘기를 하나씩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윤 대통령님 이제 국내 현안도 지혜롭게 해결해 주세요라는 바람을 전해주셨고요. 예. 일개 행정관이 합참의장보다 서열이 높은데 일개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예. 생계형 카페 하는 사람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효리 씨 부부 카페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고요. 경쟁 사회에서 경쟁하는 거지 커피 맛이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마지막 볼까요? 손흥민 선수 월드클래스에서 정말 실력 있는 선수인데도 한강변에서 조깅하고 매일 노력하는 모습 귀감이 됩니다. 오늘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제 짧게 경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